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서울의 일선교육지원청이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부 훈령 핵심 내용에 대해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죠. 서울시 내 호텔 건립 민원이 많은 4개의 교육지원청은 훈령 내용 중 호텔 사업자가 학교 환경 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데 대해서 위원회 신원 노출과 청탁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은 교육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인 정화위원들의 사업자와 직접 접촉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정성의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현장에 중요한 의견이 누락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선거 불공천 방침을 철회해서 지난 지방선거와 똑같은 태도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기초선거 불공천 과정을 한번 정가레이더 시간에 되짚어 보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초선거 무공천이 새정치라고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 국민의 뜻은 무공천 철회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김한길과 안철수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로 물어봤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응해주지 않으면 출구 전략으로서 당원이나 국민에게 물어본다라는 전략을 짰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미 당원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봤었고, 네. 또 안철수 대표도 정말 그 새로운 정치의 하나의 깃발로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천명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처리가 됨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는 좀 적신호가 좀 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과정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상적이었나? 볼 때는 상당히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봐요. 네. 어떤 오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여론이 역시 그 기초선거 불공정 방침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문지 조사라는 것은 설문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객관성을 잃고 있는 점 이런 것은 너무나 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좀 이 뒷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예상했던 대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가 엇갈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국민들은 약간의 높은 수치지만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과반수가 넘었지만, 네. 중요한 건 당원 투표죠. 이제 당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지지자를 뽑을 수가 없겠구나, 당선이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도 정말 결집력 높게 그 반대 의사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가 기초선거에서 불공천 방침을 처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여론조사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여론 결과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당원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태도가 강했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를 국민에게 물어볼 때도 그냥 일반 국민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을 걸러서 물어봄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쩌면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좀 다르고 과거 민주당의 당심이 현장의 정치인들의 당심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지개 선거대책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요. 네. 사실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일찍 뜬 셈입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를 공천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뜰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당내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통령이 출마했던 모든 그 당의 중진들을 대책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그 무지개 선거대책위원회의 성격이 그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단합의 어떤 신호탄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거대책은 추후에 나올 것이고요. 네. 일단 단합이 시급해서 나왔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안철수 대표가 말을 하고 있는 개혁공천은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안철수 대표가 말하고 있는 개혁공천은요. 그야말로 개혁공천이요. 즉 공천 시스템을 개혁적으로 제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혁적인 인사를 공천하겠다. 즉 현역을 물갈이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매우 많이 풍기게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지금 그 현역 그 단체장과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네. 어쩌면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폭이 얼마나 크냐 기준이 냉정하냐에 따라서 개혁공천이 국민의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정신 또 공천 과정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비판도 약간 받지만 그 구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과거에 새정치연합이 5대5 정신을 철저히 관철시키겠다. 이게 나눠먹기 같기도 하지만은 과거의 민주당 세력이 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를 우대하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은 꾸준히 이어갈 것이고 공천 과정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천이 되는 룰이 만들어지겠지만 워낙에 이제 그 기초선거까지 다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정치연합의 좀 인물난 이런 것 때문에 그 5대5 정신은 그대로 반영되기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새누리당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비교를 했을 때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성에 애초부터 방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 인물에 대해서 경선 룰을 좀 약간은 탄력적으로 좋게 말하면 고무줄 경선 룰을 좀 적용하고 있는 듯하고요. 또 당선 가능성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 이제 좀 새누리당의 어떤 그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계파 중심의 공천은 벗어나고 있다. 즉 당선 가능성에 방점을 두시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결과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약간 차이점은 공천심사위원 즉 관리위원회가 제3회 당 밖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도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로 원희룡 후보가 확정이 된 가운데 이 경선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경선에 불참한 우군민 지사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주도 원희룡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이 당선 가능성 중심으로 공천한 케이스입니다. 네. 즉 원희룡 후보를 여론조사를 해야지 당선되겠구나 일종의 기획 그 공천을 한 셈인데요. 이러한 것이 집권 여당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현 지사 같은 경우 여권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자리를 보장하면서 공천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이제 각 후보들 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정몽준 후보의 독주가 이어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 김황식 전 총리의 어떤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즉 당원 득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후보가 당내 기반 즉 인지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 하나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그 이미지가 다른 후보, 김황식 후보라든가 이해운 후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당분간은 정몽준 후보가 독주할 거라고 보고 다만 김황식 후보가
또 어떤 형태의 어떤 선거 이미지를 해가냐에 따라서 하나의 약간의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몽준 후보에 비해서 두 후보가 그 정몽준 후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무엇보다도요, 역시 그 인지도라는 부분을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뭐 김항식 전 총리, 국무총리까지 다 지냈어 하지만은 막상 김항식 후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해운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뭐 당내 투표도 합니다만은 여론조사 현재 결과를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를 물어본 거거든요. 네. 이 선에서는 정몽준의 어떤 인지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냐. 일단 경선 컨벤션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원희룡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시끄럽게 해서 원희룡 후보가 후보로 됐잖아요. 그래서 네.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도 마치 본선에 돌입한 것은 나중에 차치하고 후보로서 신선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당내 기획이 이제 필요하다 보고 여기에 이제 문재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TV 토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공정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도 일단 박원순 후보를 좀 띄워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좀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이 동반 산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 네. 어떤 그 만남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선거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도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누구랑 만나느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와 즉 그 반대에 있는 문재인 의원의 어떤 앞으로 정책 행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박원순 시장이 그러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 지지자들의 또 지지를 또 얻는다는 것. 그럼 다목적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정면 거부했는데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드레스덴 구상이라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하고 접촉 끝에 나오는 구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상이라서 또 통일 대박이란 말이 북한에서는 사실 그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대박을 당하는 쪽박이 되는 즉 흡수 통일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고 보고요. 네. 바로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8일에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되는데, 네, 이제까지 북한은 한미훈련이 종료가 되면은 대화 국면에 나서는 패턴을 보여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글쎄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카드를 여러 개 이제 던졌고, 특히 이제 군사적인 도발까지는 아니지만 무인 정찰기 같은 것을 기타 등등 이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유화 제스처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자라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그 유화 제스처 모양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약간은 도발성을 띠는 행동을 보임으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박근혜 정부에 좀 내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북한에서는 일단 이미 카드를 내놓을 건 다 내놨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북한 문제가 우리 육사지방선거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일단 안보 문제는 우리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친데요. 그러나 이제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집권당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이 어떤 평화를 위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을 때는 어쨌든 현 집권당에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확실하게 국민한테 믿음의 카드를 내줘야지 선거에서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 그리고 한자어와 일본어 번역체, 문체 등이 등장하는 형사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또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특유의 판결 문체도 바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판결문 간소화 방침을 세웠지만은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